우리가 접하는 재테크 전문가나 재테크 서적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 내용이 구체적이 않고 모호해요. 예를 들면 잘 아껴라, 노후를 대비해라, 소비 습관을 뭐 새롭게 하라, 뭐 그 다음에 뭐 미리 준비하라. 아까 나온 얘기인가? 그러니까 좀 뭐 주식은 뭐 함부로 하지 말라든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소리를 그 당위성만 갖고 하는 수준에서 멈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주식을 하려면 뭘 어떻게 골라야 된다는 건데, 펀드를 하려면 뭘 조심해야 되고,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뭔데, 이런 게 안 남겨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전문가들이 사실상 거의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금융사, 그러니까 어떤 회사 밑에 들어가서 그 회사가 해주는 교육만 받고 나온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금융회사가 자기 밑에 있는 애들한테 해주는 교육이 진짜 소비자를 위한 거겠어요? 금융사를 위한 거겠어요? 금융사를 위한 거, 그게 훨씬 많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내용은 실제로는 소비자한테 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정말 제대로 된 길잡이를 해줘야 되고, 금융사나 컨설턴트들이나 이 금융 쪽에 굉장히 비밀이 많은 곳이에요. 이거를 누군가는 얘기를 진짜 해줘야 되고, 요즘 다 살기 힘든데 금융사 자기 돈 달달이 털어가서 매달 넣는데, 펀드도 하고 주식도 하고 보험 무슨 좋다고 하고 다 넣었는데 결국에는 나는 돈을 못 모으고 남는 게 없고, 중간에 스톱하고 손해만 보고 결국 배는 금융사만 불리더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제대로 해주는 책은 사실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도 사실 없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충격을 받고선 강의를 시작했어요. 뭐냐면 전문가라고 TV 출연하고 책 쓰고 한 사람들이 후광 효과만 있지 실제로 얘기하는 부분은 실력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소비자한테 독이 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딱 얘기하면 들어보니까 쟤는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딱 듣고서 제일 안 좋은 상품만 골라서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 진실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저는 사실 이제 공대를 다니다가요, 그만두고 미대를 들어갔고요. 네. 독특하죠. 네. 27살에 미대를 들어갔고, 27살에 저보다 2살 어린 친구를 만나서 이 투자 세계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미술 공부는 안 하고 투자 공부만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를, 2살 어린 친구를 만나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집이 5채인 거예요. 25살짜리가. 근데 100만 원 갖고 시작해서 5채를 만들더라고요. 네. 지금 이 친구는 건물이 3개예요. 그것도 이제 그냥 건물이 아니라 빌딩이 3개예요. 아니 어떤 친구?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너무 재밌으니까 그걸 하게 됐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제가 홍대 미대를 나왔는데, 홍대 미대에서는 돈에 관련된 건 이제 최철민한테 가서 물어보라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네. 이제 그랬었었죠. 그러다가 주위에서 너는 무조건 금융 쪽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융회사에 들어가서 활약을 하다가 6번 이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못해서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스카웃을 받았는데, 네. 그리고 어딜 가나 항상 상위 1%였어요. 그런데 옮긴 이유는 그 정직하게 할 수 없는 환경, 그리고 너무 실력이 없어서 발전할 수 없는 환경을 제가 못 견디고 더 배울 수 있는 대로, 더 정직한 대로 옮겨 다니다 보니까 6번 이직을 하게 됐고, 지금 저랑 있는 친구들이 그 가운데에 저랑 뜻을 같이 해서,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랑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를 보고 다 그만두고 저 쫓아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차리게 됐고, 이제 강의는 지금 한 7, 8년째, 그 전부터. 저는 유태인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금융 쪽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생 우리나라에도 너무 바쁘니까 힘들고, 중학교 때부터 경제에 대한 것을 배우고 실제로 투자를 해보고 금융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것도 계획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투자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인생을 막 살지 않아요. 절대. 소비도 굉장히 알아서 아껴서요. 왜냐하면 네. 자산이 불어나는 맛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해서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알게 되면 함부로 빚내서 차 사거나 쓸데없이 명품을 막 지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쓴 게 뭘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호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고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써줬고요. 그다음에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아요. 주식, 펀드, 그다음 변액 투자, 변액 보험이라고 그러죠. 요 세 개를 크게 못 벗어나요, 사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핵심적인 거를 써놨죠. 어떻게 하면 일단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나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은 책이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필명이 그 알마예요. 그것을 알려주마예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비밀을 파헤치고 진실을 알려주고 뭔가 계몽하고 이것도 그 제 팬들이 저한테 붙여준 이름이거든요. 그 알마로 하면 진짜 맞다. 그 알마 선생님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책도 그런 거예요. 근데 제 책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일반인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금융 컨설턴트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봐봐, 너네들 내 책 보면 부끄럽지. 그러니까 뭘 잘 모르는 고객한테 눈먼 돈을 이렇게 그거로 이익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 종말이 다가와. 그러면 너희들도 살려면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런 지식과 능력, 소양을 갖추는 것밖에는 없다. 네.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당신들도 마찬가지고 공부해라. 그래서 정말 고객들이 납득할 만한 서비스를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제 안치수도 많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음지에서 어떤 비밀스럽게 뭘 하던 사람은 제 책이나 제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거 보면 찔릴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럼 저를 당연히 싫어하겠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인정하고 진짜 실력을 키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고 저한테 연락을 하겠죠. 배우고 싶다고 연락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냐고 오고. 네. 근데 제 동료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제대로 하고 싶은. 저는 사실은 제가 하는 투자 방식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로버트가 한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네. 모아서 그렇죠. 기준을 세운 다음에 그러니까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운 기준에 맞으면 더 올라갈 것 같아도 무조건 팔아요. 그리고 그 시스템 그 기준에 맞으면 지금 그러니까 팔았지. 그러니까 사야 되죠.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기준에 맞으니까 사거든요. 네. 이제 뭐 유식한 말로 하면 퀀트 투자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철학과 기준에 맞춰서 이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거. 근데 그게 실제로는 수익을 더 잘 내주고 있어요. 펀드 매니저나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더. 네. 예.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이게 문제겠죠. 어떤 기준을 세워서 네. 시스템을 만들어내냐가 중요하겠죠. 예. 근데 그런 투자 철학에 맞춰서 네. 그 투자 원칙을 준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펀드와 주식, 변액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되는 그 모든 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 강의에 있는데 그러니까 펀드에서 해서 돈을 벌려면 낮은 가격에 들어가서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이걸 놓치면 자칫하면 계속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다가 이 투자 시장을 떠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올라갈 때는 같이 올리고 떨어질 때는 약간 손해보고 빨리 처분하고 이걸 위험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떤 펀드를 고르더라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왜? 올랐다가 이게 좀 수익을 받는데 또 지나니까 와장창 무너지고 또 좀 오르고 이거 계속 이러니까 사람이 오래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관리가 되면 계속 돈이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목돈을 만들 때까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목돈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목돈만 있으면야 뭘 못하겠어요. 사업도 할 수 있고 누가 돈 빌려달라면 고리로 돈도 빌려줄 수 있고 네. 땅도 살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서민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를 못하는 거고 그 목돈을 만들 때까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뒤에 재테크세는 굉장히 많아요. 돈만 있으면 널려 있는 게 투자할 텐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주력을 하는 건 사실 이건데, 제가 이 회사,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경제 쪽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제 책이나 제 강의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야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고 계속 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제 특징이고, 두 번째 뭐냐면, 제 강의나 뭐 컨설팅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고객이 고를 수 있어요. 뭘 고를 수 있냐면 계속해서 나라는 전문가한테 리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진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그거를 배울 것인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후자 쪽이 더 좋다고 봐요. 나는 노하우를 모르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만 쫓아가다 보면 계속 돈 내고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노하우를 자기가 배우고 그거를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더 공부해서 더 씌워서 자기 걸 만들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투자로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죠. 쉽고 전달력이 강하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그게 이제 제 강의의 특징이에요. 한 명은 20살 분이 왔어요. 20살이요? 20살 때 와서 자기는 돈을 모으고 싶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재테크만으로 부자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제가 그 건물 3채 있다는, 저 건물 3개 있다는 친구 있잖아요. 네. 제가 실제로 만나본 사람 중에 그 친구가 가장 재테크를 잘해요. 사실 저보다 잘해요. 세상에 안 드러났었지. 그 친구는, 왜냐면 드러날 필요가 없죠, 그 친구는. 기본 막 몇십억씩 하고 막 이런 친구니까 굳이 막 사람들 만나서 엉길 필요가 없는데 네. 저도 이제 그 정도 벌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일을 벌면. 근데 그 친구도 사업을 해서 재테크를 해서 같이 해서 그렇게 부를 이룬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보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부자 만들어주기, 부자 따라하기, 뭐 부자 에스파 이러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너는 부자 됐냐? 투자를 해봐서? 그러니까 너도 부자가 안 됐는데 부자를 만들어주겠다고? 야, 진짜 웃긴다. 근데 이 친구는 그거를 한 게 아니라 나는 재테크도 하지만 내 사업을 하고 싶다. 근데 사업을 하려면 내가 이렇게 쭉 보니 자금이 필요하더라. 난 그걸 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조선업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120만 원을 받던데 이 친구가 반 이상을 그냥 자기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23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땐 35 정도 되면 충분히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모으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에 30살 넘은 사람들도 철없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이 친구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20살인데. 저 20살 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여자 한번 사귀어볼까. 맨날 이 걱정만 했는데 얘는 자기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도 제 고객으로 있고 이제 형님 하면서 저를 쫓아다니고 하는데 이 친구가 정말 기억에 남고 또 한 분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전문가들 만나서 그 다 털린 거예요. 인생이 진짜. 뭐 한 달에 막 돈 얼마 쏟아붓는데 나중에 이제 돈 찾으려고 보니까 반도 안 남고. 근데 이분을 이제 제가 그 울산 분인데 다 상담을 해드리고 대출 것까지 다 해드리고. 근데 이분이 막 우는 적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 자기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만났지 진심으로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고 진짜 실력이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빛을 보게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도 굉장히 기억이 페이스북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로 그냥 강의를 해요. 짧게 그거라도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공부를 그렇죠. 그게 문제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짜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제 거부터 들어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이거는 제 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예요. 내가 재테크 전문가가 아니면 결국엔 누구한테 돈을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놈한테 맡겨야 되는데 얘가 제대로 된 놈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네. 굉장히 쉬워요. 예, 왜냐하면 핵심적인 걸 알고 진짜들이 얘기하는 걸 조금만 알아서 제가 그 얘기를 하나만 봐도 금방 나오거든요. 하고 두 번째는 원금 보장 상품을 빨리 떠나라. 무슨 뭐 복리, 원금 보장, 비과세 막 이래서 막 저축보험하거나 네. 그래도 원금 보장이 최고여서 적금을 한다거나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믿을 수 없는 통계 두 가지 딱 꼽자면 실업률하고 물가예요. 절대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물가 통계치는 85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평균 3배밖에 안 올랐다고 나와요. 그게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근데 통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도 그냥 적금 들어도 저축보험 들어도 미래에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대보라고요. 30년, 20년 뒤에 해보면 월세는 50만 원 살 때 게 200만 원 돼 있고 이런데 내 돈은 50만 원이 80만 원으로밖에 안 불어나 있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라도 물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 안 해주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딱 갈려지잖아요. 물가에 대해 제대로 보면. 그래서 제 책에도 왜 정부의 물가가 잘못됐나, 그리고 진짜 물가는 어느 정도 상승한다고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나. 네. 그러면 이 물가를 이 정도로 봤을 때 저축보험이나 적금이나 그 외에 모든 원금 보장된다는 상품들이 왜 나의 미래를 가난하게 만드는지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원금 보장 상품은 반드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반드시 주식 그리고 그 계통에 있는 투자는 반드시 하라. 예. 일반 사람들이 재테크로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세 개는 반드시 하라고. 그러니까 펀드, 주식, 그 다음에 변액. 변액은 너무 악명이 높아요. 안 좋다고. 그러나 정말 그 핵심적이고 비밀스러운 어떤 노하우를 알면은 이것만큼 사실 안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것도 제 강의와 책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금융 지수를 높이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러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해외에 있는 펀드를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일본에는 주겠으나 너희 나라한테 못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너네들한테 줘도 굉장히 후회주겠다 하는 거 봐서. 왜냐하면 너네들이 지금 소화를 못해. 민원만 많이 생길걸 이렇게 좋은 거를 갖다 줘도 너네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일본은 거기에 그 브랜치까지 세워서 팔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필요하구나 우리나라. 그러니까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게 없구나. 그래서 온 국민의 그런 지수를 높이는 데 일조를 제가 이제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구 역할을 했다. 그 정도면은 이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가 또 그분들도 수준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역할을 감당하고 싶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런 교육적으로 이제 나가서 결국에는 해외 쪽까지도 어떤 우리나라의 그 우수한 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쉽게 다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하고 싶은.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회사를 세울 때는 핌 플랫폼으로 했잖아요. 저 핌이 피어나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피다. 그 핌이에요. 외국어가 아니라. 네, 저도 영어로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어떤 갖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회사. 그러니까 돈 돼서 오고 이게 아니라 정말 실력되고 네. 사람들을 널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다 피어나는 거죠. 그런 사람도 피어나고 그걸 접하는 일반 소비자들도 삶이 피어나고 네. 그 모토예요. 피미라는 그 모토.